90년대 후반 혜성처럼 등장한 1세대 아이돌 클레오를 기억하시나요? 레트로 열풍 속 다시 소환된 클레오의 음악들. 핑클, SES 같은 쟁쟁한 걸그룹과 경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클레오. 핑클로 데뷔를 할 뻔했으나 이효리 선배님이 들어오시면서 데뷔를 바로 한 후에 계속 이제 여러 기획사들에서 가수 준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 데뷔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서 한 3, 4개월? 네,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바로 데뷔했던 것 같아요. 클레오에서 청순한 외모로 늘 센터를 도맡아온 최은정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라 더 화제를 모았었죠. 이제 막 보통 이제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였다 막 이렇게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 뭐 금수저였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세 번째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전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혼자의 삶이 시작이 됐죠. 늘 혼자인 게 익숙했던 삶. 큰엄마만 여기 굉장히 오래 20년 가까이 혼자 계시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다종묘 안에 계시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물겨운 가정사.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최은정의 진짜 얼굴을 만나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K-팝의 원조.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던 90년대 가요계를 기억하십니까? 대중음악의 전성기를 이끌던 주역 중에 한 사람, 클레오의 최은정.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깨를 먼저 내리는 주문해요. 이렇게 기대서 오히려 책볼때처럼 하지 말고 팔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잡고 있을 거고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한 방부제 미모. 내려 올라갔다가 어깨로 밀지 말고 배로, 다리로 쭉 다리 끝, 발끝으로 밀어요. 쭉 가서 3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들어오고 무릎 대고 천천히 앉아볼게요. 강사는 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한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좀 더 수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는 1대1 레슨을 주로 했는데 지금 좀 오래 배우신 분들 위주로 계속 수업 진행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연예인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세대가 저를 모르는 세대예요. 20대 분들은 저를 모르실 거고 이 노래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런 노래고 무려 20년도 전에 유행했던 노래.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근데 몇 번 들어보신 적 있는 노래예요. 네. 엄청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무대 위 화려한 아이돌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돌아온 그녀에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갤러리에서 갤러리스트로 일도 해보고 그냥 일반 직장 사무직 그냥 정말 데스크에서 보는 일도 해보고 그 외에 파티 플래너도 해봤고 쇼핑몰도 혼자서 운영해보고 좀 많은 직업을 시도를 해봤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방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하던 오래된 운동이었었는데 저랑 잘 맞고 열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강사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대를 떠난 후 생계를 위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아왔다는 그녀. 무려 13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에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꼬마야! 이거 나오면 안 되지. 들어와. 꼬마야, 엄마가 왔어.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자, 꼬마 인사해. 이게 저희 유일한 가족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그녀의 보금자리. 사실 뭐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좀 정신이 없는 편이고요. 제가 가진 가방은 이게 다예요. 대부분 그냥 길 가다가 귀엽네? 그러면 이제 몇만 원짜리 사다가 한 계절 들고 다니고 버리고 뭐 이런 식이라서 이것도 지금 거의 반 이상은 버리고 싶은데 화려한 외모와 다르게 단출해 보이는 의상들. 장 안에 거의 저의 사계절 옷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이렇게 대학생 그 자취방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독립을 빨리 해서 대학생 자취방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외국에서도 계속 이사를 계속 다니니까 짐이 많은 게 저한테는 다 짐이에요. 말 그대로. 아, 그리고 제 사진이 있는데 와, 진짜 이게 꼬마가 1살 땐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 부대끼면서 막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한테는 동물이지만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얘에 대해서 사랑이 막 있진 않았어요. 근데 꼬마를 보면은 막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점심을 먹어보겠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독립해 지금까지 홀로 생활해왔다는 최은정. 시켜 먹기도 좀 귀찮고 뭐 해먹기 좀 그럴 때는 이 정도의 음식만 해서 먹어요. 뭐 더 이상 요리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계란? 딱 계란 정도? 네. 이게 끝이에요. 이 요리라고 말할 수는 좀 없는 게 이렇게 그냥 해서 먹어요. 진짜 스크램블처럼. 캐리어 몇 개로 이사할 정도로 간소한 생활에 익숙한데요. 꼬마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과부터 먹을게요. 그런데 강아지부터 챙깁니다. 하실 때도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드세요? 네. 전 사람보다 꼬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먹어요, 사과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고 온기가 느껴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는 늘 낯설었답니다. 불쌍하네. 이제 막 보통 이제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였다, 막 이렇게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 뭐 금수저였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혼자의 삶이 시작이 됐죠. 어머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제 애니까 제가 9살, 10살 때인데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나이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얼마 안 돼서 바로 유학을 가셨어요. 전 할머니가 키웠고. 10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온기가 절실했던 그때 아버지는 그녀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재혼을 하셨어요. 한 1년도 안 돼서 바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실망과 약간 배신감? 이제 제가 기대했던 아버지 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응에 대한 그런 분노? 또 전 사춘기였고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사춘기 때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버지의 재혼. 아빠의 사진이 유일하게 이렇게 의사셨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였던 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바로 또 재혼을 또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결혼도 너무 실망스럽게 또 이제 이혼을 굉장히 더 1차 이혼보다 더 안 좋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던지 저 혼자 해결하고 저 혼자 책임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에게 기댈 일도 없고 가족의 중요성을 느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의 3번째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새어머니랑 저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저랑 아빠의 사이를 옆에서 보는 걸 힘들어하신 거예요. 새어머니 입장에서도 독립을 하는 게 어떻냐고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께서. 3번째 새엄마가 생긴 후 완전히 집을 나왔다는 최은정. 그녀가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도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 제의가 막 올 때 그 돌파구를 저는 그쪽으로 좀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도저히 집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반대하는 무언가를 해야 됐던 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좀 어리고 그러니까 일단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고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가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탈퇴 후 솔로 활동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도망치듯 훌쩍 떠난 홍콩에서 다국적 걸그룹으로 데뷔했지만 그 역시 결과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홍콩에서의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렇게 8년이 넘는 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니까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아니 세면장에서 안 하고 여기서 저 여기가 편해요. 이상 저기는 너무 낮아가지고 세면대가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는 높으니까 편하고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못 하겠어요. 떠돌며 살아온 그녀에겐 집이란 그저 잠자는 공간일 뿐. 근데 화장대가 되게 소박한데요, 생각보다. 진짜요? 저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집에 화장대든 뭐든 뭔가 이렇게 많은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꼬마야, 자자. 일라, 자자. 자자.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가족이 없었던 삶. 그녀는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떠나 생활인으로 살아온 그녀.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최은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의무진이요? 네. 오, 되게 깔끔하네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아, 저 오늘 이제 라이브 커머스 제품 판매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제품도 처음이라서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네, 하나 정도는 한번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틈틈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답니다. 면 활성제가 그걸 좌우한다고 하는데 네, 윤정이 그럼 여기서 네. 저희 깜짝 네. 퀴즈 이벤트 한번 오. 갈까요? 제가 한번 네. 내볼까요? 화장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니까 편하게 맞춰주세요. 제가 과거에 속했던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네. 막 와서 어머 언니 너무 좋아요. 내가 한참 얘기했어요. 네, 주얼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진짜 많아요. 여기. 맞췄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저희 이제. SJ님 끝까지 못 맞추시네요. 그러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기억해주는 팬이 있어 힘을 얻는다는 그녀. 게 되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었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제가 한가한 때예요. 보통은 뭐 쇼핑몰 운영했다가 뭐 방송했다가 뭐 사업도 했다가 뭐 필라테스 수업도 했다가 하루에 좀 다양한 걸 아침부터 밤까지 쫙 했었던 시절을 계속 보냈어요.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뒤로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일상을 살아내기에 바빴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아버지의 병환 소식. 갑자기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이 성형외과 의사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약간 손을 떨고 이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아빠가 아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믿기지가 않았는데 몇 번 걷다 넘어지시기도 하고 막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중단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왜 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되게 짠하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한 아빠의 순간인데 그때 아빠랑 저랑 둘밖에 없었어요. 마침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저한테 은정아 미안하다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도 잘 못하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전 되게 쿨한 척 괜찮아? 그랬는데 저는 엄청 울고 있었죠 사실. 닮았기에 더욱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아빠와 딸. 서로를 조금 더 이해했다면 지금보다는 가까웠을까요? 안녕하세요. 방송이 끝나고 연습실을 찾은 그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4시 하죠? 네.
얼마 전 무려 13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매한 건데요. 어느덧 데뷔한 지 23년 차 가수.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시작한 가수 생활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의 그녀. 전설의 클레오 멤버네요. 네, 저희 초년 완전 시작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람 박예은 친구입니다. 네. 클레오의 원년 멤버이자 걸그룹 클레오를 만든 박예은. 25년째 단짝 친구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좀 볼래? 미쳤다. 이거 리믹스 버전이네. 미쳤다. 이런 거를 리믹스 버전 이런 거 너무 너무 거야? 아 너무 웃겨. 못 보겠어. 안 볼래. 요즘 애들은 하면 멋있는데 우리는 막 장기자랑하는 거. 이거 약간 흑역사 그런 거다. 보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추억 알아서 그냥 보고. 난 최근에 막 콘스테나 디바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 물론 우리한테는 좀 선배님들이긴 한데 우리도 한번 모여서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 우리가 그 사이에 껴도 괜찮을까? 그랬으면 좋겠지. 진짜 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굿타임은 99년이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활동했을 때 그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 아이돌을 하고 계셔. 그치. 아, 심지어 아이브는 엄마 나이가 나랑 2살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우리는 지금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일단 우리 타겟층이 그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뭉쳐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해보자. 클레오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도 함께 중년이 되어버린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걱정이 많아졌다는 최은정. 안녕하세요. 오빠 와 있었네? 오빠들이 먼저 와 있다니. 무슨 일이 오신 거죠, 여기? 이제 저의 새 앨범을 만들어주신 두 오빠들이고요. 또 제 앨범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저희 대표님이시고 저한테는 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근데 되게 낯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오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되게 감히 이렇게 겸상을 할 수 없는 거가 맞긴 하죠, 솔직히. 구피의 성호 오빠와 안녕하세요. 비주의 주민 오빠. 반갑습니다. 또 이 두 분도 친해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이렇게 밥 못 먹는 선배님이시긴 하다. 원래는 겸상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렇죠. 껴주지도 않지. 와,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해. 아니 근데 그게 반대 아니야? 우리가 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맞죠? 너희들이 우리를 안 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악 방송 가서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 친구들이 너무 어리지. 너만의 자리가 있어. 절대로. 저만의 자리는 대체 어딜까요? 요게요. 여기요. 이 자리에 바로 여기. 안지는 우리도 오래됐는데 작업을 처음 해봤어. 맞아요. 근데 난 솔직히 노래를 진짜 이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노래를 진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빨리 뭐냐면 끝냈어. 디렉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알아듣더라고. 근데 대화가 되잖아. 다른 가수를 해보면은 그거를 진짜 몇 번은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 가수가 진짜 태반이거든. 그건 진짜 확실히 약간의 짬밥의 도움인 것 같아요. 맞아. 많이 해보니까 깜빡. 그래서 우리가 성우랑 나랑 어떤 얘기 했냐면 역시 레전드는 틀리구나. 우리 은정 양이랑 같이 한번 비주 이게 피처링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형이 부탁을 했지. 부탁을 했어. 한번 같이 무대를 서줄 수 있냐. 전 딱 얘기 듣자마자 괜찮아? 너무 좋은데? 네. 딱 그랬어. 난 그래서 가보자. 마이크. 비주의 객원 멤버로 초청받은 최은정의 즉석 라이브 공연. 너의 작은 자, 따라 불러주세요. 세상은 두 눈을 감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청아한 목소리로 곡을 소화한 최은정. 이 비주랑 최은정 콜라보하는 건 좋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좋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곡 의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은정이랑 나랑 이제 기간이 한참 됐을 때예요. 사실은 방송 그때 클레이오 할 때 이후로 거의 17년 17년 18년 만에 보는 건데 한 번 또 인연을 맺었으니까 끝까지 은정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같은 그 시기에 활동했던 가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애틋하고 그리고 함께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죠. 선배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그녀. 드디어 신곡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날. 약 2만 명의 관중들이 모인 큰 규모의 행사. 선선한 가을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 긴장한 최은정. 성숙해진 실력과 매력으로 다시 한번 이 무대를 채워줄 최은정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공백을 깨고 나온 그녀는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 40대에 다시 시작한 댄스 가수 활동. 10대 아이돌과 함께 한 무대에 오르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추억 속의 가수가 아닌 오랫동안 대중들과 소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최은정. 그녀의 가수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들어서게 된 가수의 길. 하지만 다른 일들을 돌고 돌아 다시 무대에 서게 됐으니 이 정도면은 가수가 자신의 운명 같다는 최은정. 솔로 활동 재개라는 새 출발을 앞두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뭐 식사로 오신 거예요?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그 감자튀김이었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때 병원 의사 생활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기억에 있어요. 안에 케첩 들어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포장한 그녀. 그새 사이가 풀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묘소. 8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올해로 3번째 기일을 맞았습니다. 친엄마만 여기 굉장히 오래 20년 가까이 혼자 계시다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같이 네 분이 한 가족묘 안에 계시죠. 이제 평소 좋았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건 많이 없지만 가족이 별로 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여기에 오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과 부대껴 본 적도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지난 날들. 어린 시절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뭐 아빠의 웃는 모습이랄지 아팠을 때 고생했던 모습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돌아가시고 나서가 오히려 더 아련한 마음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미웠던 그 마음은 이제 그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욕심인지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오를 조금 다시 완전체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클레오 활동도 다시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이
거친 풍파도 꿋꿋이 홀로 헤쳐나왔다는 최은정.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